책을 안 읽는 아이를 책을 읽게 하려면 쉽게 다가갈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책을 읽고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일상 속에서 실천을 해야 되는 거죠.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책을 읽을 때 책 속의 문장들을 어떻게 삶에 적용할까? 요거를 내가 다음 글 쓸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이제 많이 생각을 하면서 하거든요. 그리고 읽고, 쓰고, 생각하고, 실천하라. 자, 이게 제가 강조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읽고, 쓰고, 생각하고, 실천하는 이런 패턴들이 몸에 배이면 뇌가 알아서 습관화가 되겠죠. 책 속에 있는 그런 문장들,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들, 사람과의 관계, 인간관계, 자, 이러한 것들도 책을 읽으면서 습관화가 되면서 배려하는 사람, 존중하는 사람으로 성장을 하겠죠. 그래서 책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답이 숨어있는 아주 훌륭한 보물창고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의 사례를 보면은 책을 읽고 기록으로 남기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선 첫 번째는 필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노트를 대학 노트 하나를 이제 준비해서 글을 1시간 읽고 한 40여 분 동안 형광펜으로 표시된 부분을 필사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필사를 하고 두 번째는 독서 일기를 쓰는 거예요. 요즘 이제 청소년들이 일기를 많이 안 쓰더라고요. 이제 초등학교 애들도 안 쓰더라고요. 왜냐고 물어봤더니 이제 숙제, 과제 이런 부담 때문에 안 쓴다고 하는데 이 독서 일기 쓰는 게 중요한데 어떻게 접근해야 될 건가 쉽게 이제 우리 아이들이 공부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써야 됩니다. 그래서 독서 일기를 작성해 보자. 세 번째는 독후감을 쓰는 거예요. 느낀 점. 네 번째는 서평을 작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평은 우리가 이제 인터넷에 보면은 맛집 후기들이 있죠. 그렇듯이 그 식당의 음식을 소개하듯이 서평은 내가 읽은 책을 괜찮은데 누가 읽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추천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독후감하고 좀 약간 다르죠. 서평을 작성하고 그다음에 감정일기 쓰기. 그래서 이제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그런 감정들을 감정일기로 쓰다 보면은 내 자존감, 자신감이 향상이 됩니다. 자, 이렇게 5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독서와 성적은 관련성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책을 많이 읽으면 이제 문해력이 좋아진다고 했고, 그 다음에 암기력과 기억력이 좋아진다고 해서 집중력이 좋아진다고 했죠. 문제를 풀 때 문제가 의도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해서 문제를 못 푸는 학생들이 되게 많아요. 제가 이제 1학년 아이들 들어오는 거 보면은 인적성 검사를 많이 보는데 그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거든요. 그럼 이제 설명을 해주는데, 자, 그렇게 문제를 풀 때 문제가 의도하는 것을 이해를 해야지만이 내가 정답을 고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게 이제 문해력인데 이렇게 책을 많이 읽다 보면 문장 간의 연결, 이 문해력이 좋아지겠죠. 그리고 매일 읽게 되면 암기력과 집중력이 생기면서 쉽게 이제 영어 단어라든가 그런 것들을 암기를 할 수 있고 공부하는데 집중을 하게 되면 다른 친구들보다 짧은 시간 안에 시험 공부를 마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책과 성적 공부는 항상 연결이 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책을 매일 읽으면 뇌가 활성화되죠. 활성화가 되면서 사고력도 생기고 창의력도 생기고 비판적 논리력도 생기고, 자, 이러한 능력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정말 도움이 돼요. 그럼 이러한 능력은 어디서 배울까요? 독서에서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독서하는 아이와 독서하지 않는 아이는 분명한 차이가 있고 나이를 먹을수록 성인이 될수록 그 격차는 더 분명하게 나타날 거라고 봅니다. 책을 안 읽는 아이를 책을 읽게 하려면 같이 읽어야 됩니다. 부모님이.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이제 거실에 앉아서 TV 보기보다는 책을 먼저 보는 거죠. 근데 이제 아이에게는 너 책 읽어 하고 하지 말고 스마트폰만 보고 책 읽어 얘기하지 말고 스마트폰을 보고 있으면 엄마는 옆에서 책을 읽는 거예요. 그럼 아이가 이제 엄마의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엄마 그 책 어떤 책이야? 그러면 그때 이제 호기심을 가지면 이때 이런 내용인데 되게 재밌어. 그러면서 엄마가 먼저 읽었던 책을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야기를. 그러면 아이가 책에 대해서 흥미를 갖겠죠. 중요한 거는 아이가 책에 대해서 독서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이 공부가 아니라 쉽게 다가갈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모님이 먼저 자녀들이 읽을 만한 책들을 먼저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이제 그 학부모는 한 분은 자기가 먼저 읽고 나서 그 책을 식탁 위에 딱 거실에 놨대요. 그랬더니 아이가 이거 뭐지? 하면서 호기심이 갔더라는 얘기죠. 책 안 읽니? 책 읽어야지 이렇게 잔소리하기보다는 아이 스스로가 호기심을 갖게끔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러려면은 부모님이 먼저 읽고
아니면 가족 독서 모임을 만드는 거예요. 책 한 권을 선정을 해가지고 식구들이 다 같이 읽고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맛있는 거 먹으면서 책 이야기도 해보는 거죠. 자, 그럴 때는 어른들의 관점을 갖고 보는 게 아니라 4명이면 4명 공통적인 평등 그런 관점을 가지고 아이들의 의견을 존중해주면서 그렇게 하면 아이들이 독서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지 않겠죠. 실례로 하나 아이의 논술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 논술학원을 보냈대요. 초등학교 5학년을. 그랬더니 그동안에 책을 잘 읽었던 아이가 논술학원을 다니면서 책 읽기를 거부했다고 합니다. 논술학원의 책들이 어렵잖아요. 그렇죠? 거부하거든요. 그래서 환경을 만들어줘라. 그러려면 부모가 책을 먼저 읽어야 된다. 일단은 내가 관심 있는 분야가 어떤 건지 먼저 찾아봐야 되겠죠. 아니면 이제 그걸 내가 못 찾겠다 그러면 교과목과 연결되어 있는 책도 필요하겠고 있고, 또 하나는 학교에서 아마 추천 도서라고 해주는 게 있을 거예요. 국어 시간, 진로 시간, 그리고 학교에서 방학 때 이런 책 읽어야 돼. 학년별로 그런 책들 중심으로 해서 한번 읽어보는 거죠. 그리고 요즘에 청소년용 소설책이 되게 재밌게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한 청소년 소설, 재미있는 것들을 먼저 읽다 보면서 이제 독서력을 키운 다음에 좀 더 점차 어려운 책들을 읽어나가면 무리가 없이 독서 습관을 가질 수가 있을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만화책은 별로 추천하지 않는데, 근데 처음 시작은 만화책도 이제 중요한데, 그러면 이제 그 부분 잘 선택을 해야 되겠죠. 만화만 잔뜩 있는 게 아니라 텍스트가 좀 있는 만화책 있죠. 근데 이제 아이들이 그림만 보는 애들 있거든요. 반드시 텍스트를 같이 읽게 하는 거죠. 그렇게 텍스트가 많은 만화책들이 학습백과 그다음에 역사와 관련된 그러한 책들은 이제 만화책들은 도움이 돼요. 그리스 로마 신화라든가 뭐 이렇게 삼국지라든가 이런 역사와 관련된 책들은 저는 만화책은 괜찮다고 보는데, 근데 이제 다른 만화책들, 아이들의 흥미 위주로 만든 책들, 그런 것들은 텍스트보다는 만화만 많아요. 그런 책들은 됐으면은 피했으면 좋은데, 처음 시작한다면 이제 부모님과 아이가 서로 이제 협조를 해야 되겠죠. 만화책 한 권 읽고 엄마가 추천해서 한 권 읽고, 이렇게 이제 아이들에게 만화책에서 텍스트 만화책으로 옮겨오게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제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모두 꿈을 이루고 싶으시죠? 그러면은 읽으셔야 됩니다. 네. 자, 지식을 쌓고 명문대학을 진학하기 위한 독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꿈을 이루기 위해서 책을 읽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독서에 대한 효과는 금방 나타나지 않습니다. 3년 후에 나타날 수도 있고 10년 후에 나타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독서를 꾸준하게 똑같은 시간에 1년 이상 해서 습관이 되고, 그러면은 내 스스로가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성공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독서광이에요. 자기의 아이디어가 모두 책 속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꿈을 이루고 싶다면 매일 일정 시간을 정해서 계속 몰입해서 독서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 미래에 여러분들이 꿈을 이루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내가 성장한 모습들을 만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꼭 먼 미래를 위해서,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꼭 독서 습관을 갖길 바랍니다. 화이팅!